예, 안녕하십니까.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 논술 준비를 도와드리는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좌는 국가정보원 입사 논술 이론을 위한 강좌입니다. 논술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논술문 작성에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교양을 뜻할 수도 있고,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뜻하는 논술 작성법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논술문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양들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과정이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주로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작성법을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961년 6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부가 1961년 6월 10일에 설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의 기관 요원들이 이미 확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 시기 이전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선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1차 직원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새로운 유형의 시험 과목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시험 과목은 초기에는 아예 과목의 명칭조차 없는 상태였다가 이후에 논술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국가정보원 입사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에서는 왜 그 당시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심지어 개념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논술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평가 방법을 직원 선발에 동원을 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술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중앙정보부의 설립자들이 국가정보기관의 핵심적인 기관 요원인 국가정보관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핵심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 논술이라는 새로운 시험 유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정보관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업무라는 것은 우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가정보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국가정보 생산의 최종 단계는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논술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시험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업무 능력인 보고서 작성 능력을 지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정보원 입사 전형 내에서 논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논술문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에 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논술문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입사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술문 작성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NIAT에서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에서 1번부터 답을 밀려쓰기 시작했다면 이것을 논술이 보충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논술문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심지어 NIAT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입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논술은 잘 쓴 논술과 못 쓴 논술로 나누어집니다. 논술평가의 핵심은 논술문 중에서 잘 쓴 논술을 쓴 사람들만 선발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국가정보원 입사 논술 입사 전형 내에서 논술이라는 시험 과목에서 반드시 논술문을 잘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선택형 시험, NIAT와 같은 선택형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와 탈락자 사이, 특히 합격선 부근에서의 합격자와 탈락자 사이의 점수 편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잘 쓴 논술과 못 쓴 논술 사이의 점수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은 시험장에서 논술 시험 시간에 작성한 글 대부분이 논술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논술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논술문이 아니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논술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논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논술은 논리적 글쓰기라고 답변합니다. 물론 논술이 논리적 글쓰기, 논술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쓴 모든 글이 논술문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논술은 여러 유형의 논리적 글쓰기 중에 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글쓰기 중에서 매우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글을 논술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성한 글은 논술문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 강좌에서는 논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통해서 논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논술문 작성 과정, 절차를 통해서 논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선 논술 시험에서 논술이 아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술문을 썼다고 할지라도 이 논술문은 잘 쓴 논술문일 수도 있고 못 쓴 논술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여러분들은 잘 쓴 논술문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논술문을 잘 썼을 경우에만 확실한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쓴 논술문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필기전형 합격자 상당수는 논술문을 잘 썼다라기보다는 덜 못 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문을 못 썼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 쓴 논술문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무엇인가? 이것은 국가정보원의 논술 과목은 논술, 괄호하고 한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논술, 괄호, 한국사를 한국사 논술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논술과 논술한 괄호하고 한국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논술 괄호하고 한국사는 바로 한국사 논술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논술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한국사 논술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논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논술 한국사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못 쓴 논술문이 아닌 상황에서 잘 쓴 논술문과 덜 못 쓴 논술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그냥 나는 일단 논술문을 작성을 하고
잘 쓴 논술문을 바라지 않으며 덜 못 쓴 논술문이 아니라 그냥 못 쓴 논술문에 만족할 것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덜 못 쓰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고 여러분은 반드시 언제든지 여러분께서는 잘 쓴 논술문을 작성하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논술문이 잘 쓴 논술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논술문이 다룰 수 있는 주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규 강좌의 초반부를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 인재 선발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초 사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 사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핵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은 이러한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늘 염두에 두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 사고 능력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 사고 능력은 논증력과 비판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논증력은 논리학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보완이 가능하고, 그리고 논리학 강좌는 각 대학들에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 강좌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거나 별도로 우리 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논리학 특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비판적 사고는 우선 분석적 사고를 포함하는 사고로서 간혹 가다가 반성적 사고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검토해야 할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로서는 기본적으로 9가지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10가지 요소까지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10번째 추가 요소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 이외에 비판적 사고의 평가 기준 9가지, 학자에 따라서는 10가지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9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비판적 사고의 평가 기준도 함께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논술이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술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좌절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창의력에 대한 공포감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천재나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기인합니다. 물론 천재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창의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재 선발 과정에서 천재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재 선발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파악을 하면서 창의력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간혹 가다가 창의적 사고라는 것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오인을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아닌 엉뚱한 사고로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게 됩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천재만 발휘할 수 있거나 혹은 엉뚱한 생각을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판적 사고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그 결과물들을 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결과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창의력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귀결로서의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의 귀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창의력 모두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하고 증진이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평범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검토한 이후에는 논술 평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는 사실상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설립자들이 논술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평가 방법을 개발하긴 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기원도 없이 어떠한 아이디어 제공도 없이 무에서 갑자기 논술이라는 새로운 평가 유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정 설립자들이 참고했던 인재 선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발 방법의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입사 논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논술은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요구하게 됩니다. 좋은 글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점검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과정도 거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석평가, 그리고 찬반 논의, 입장 선택, 쟁점 설정, 문제 해결이라는 다양한 기본적인 논술 유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과 비논술, 다시 말해서 논술문으로 오인하고 있는 종류의 글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범할 수 있는 가능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문제 파악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며, 문제 파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했다면 그 문제를 문제 상태로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해결 능력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한 과정을 논증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구성한 논증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 능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능력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 파악, 문제 해결, 논증, 문장으로의 표현 능력 모두에 필요한 개념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까지 학습 성과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문 작성 절차는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논술문 본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다시 말해서 논제를 분석하는 단계라는 것은 지시문과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 작성할 논술문의 내용을 구상하고 구성한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실제 논술문이 가지게 될 형식은 어떠해야 될지를 구상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출제 의도 파악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구상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거친 이후에 자료 수집 결과를 토대로 내용 자체를 몇 차례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형식까지 구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개요를 작성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제 분석 과정에서 내용 구상과 자료 수집 그리고 형식을 구상하는 단계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개요 작성과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개요 작성과 논술문 구상 과정은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 단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인데 반해서 개요 작성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구상 과정에서 동시에 개요를 계속해서 작성을 해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개요 작성과 구상 과정은 사실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개요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개요가 무엇이며 개요를 왜 작성해야만 하는가, 개요 작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요를 작성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요가 포함하고 있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요 작성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툴민 모델을 점검한 이후에 여러 기본 유형의 논술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해결형 논술에 대처하는 방식을 점검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문 작성 과정에서 개요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논술문 작성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미 개요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논술문의 제목부터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와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논술문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만들어져 있는 논술문의 개략적인 형태는 개요서에 적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 과정은 개요서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구상 내용을 답안지에 글로서 옮겨 쓰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논술문 작성은, 본문 작성 과정은 서론, 본론, 결론 작성의 순서, 서론 작성, 본론 작성, 결론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퇴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논술 이론 강좌의, 논술 이론 강좌의 마지막 단계는 논술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작성하고 그리고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점검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검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 점검 과정을 끝으로 논술 이론 강좌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규 강좌에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